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 롯데쇼핑입니다. 네. 롯데쇼핑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반대의 포지션. 전날에는 물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같이 밀렸는데 과거에 롯데쇼핑이 보여주던 모습을 점점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말은 뭐냐? 그러니까 종목의 뭐 특징이나 성격이 좀 변했다는 겁니다. 예. 그 말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. 예. 요거를 한번 물론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역시나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. 예. 오늘 같은 날 과거로 따지면은 그냥 윗꼬리 정도 혹은 윗꼬리의 짧은 양봉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서 빠진 종목들이 뭐 기술적 반등의 형태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올 때 이럴 때는 롯데쇼핑은 그냥 좀 보합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은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. 캔들의 패턴 자체가 이런 날 윗꼬리가 많이 달리던 날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. 그냥 아랫꼬리 빠진 다음에 조금 사주는. 근데 보니까 누가 사줬나 해서 보면은 기관은 일단 아닙니다. 외국인이 뭐 사줬겠죠. 그러니까 이 큰 음봉은 기관이 만든 거고 이 아랫꼬리는 외국인이 만들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결국 하락의 주도는 기관이었던 거죠. 오늘 이 주가가 장중에 음봉으로 밀릴 때 이 음봉을 만든 것도 기관이다. 그 말은 이전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진짜 양봉도 만들어주고 또 시장이 좋을 때도 그냥 뭐 유야무야 버티게 해줬던 그 주체였던 기관이 포지션을 바꿨다. 제가 어제 요 수량을 보면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. 지금 이 4일 동안 매수한 거를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좋지 않다. 주가가 턴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저라면은 그냥 비중을 좀 줄일 것 같다.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 잡겠다. 제가 이전까지는 확실하게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하고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앞구간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시점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롯데쇼핑은 시장에 대해서 강한 방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지금 뒤바뀌었습니다.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고 기관이 주가를 잘 올려주는 종목이었는데 요즘에는 최근 이틀, 특히나 최근 이틀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받아준다. 요거는 뒤바뀐 겁니다. 근데 보통 이러한 특정 한 섹터,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한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이 주체가 반대로 포지션을 바꾸면은 외국인도 역시나 수급에 중요하죠.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준다고 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. 왜냐? 종목들은 다 각자 그 종목의 입김이 강한 메인 주체들이 있거든요. 근데 롯데쇼핑은 기관 쪽이 메인 주체였습니다. 외국인은 약간 조력자 역할,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할 때도 이 팔 때 물량을 받아주던 것도 기관이었고요. 그리고 기관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를 해줘서 캔들을 크게 만들어 줬던 것도 이제 외국인이죠. 근데 지금 포지션이 반대로 된 거죠. 요런 이 매수세 같은 거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. 그렇게 큰 의미 없고, 다만 지금 이 기관이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포트를 좀 줄인 다음에 시장을 좀 더 보고 다시 우리가 사던 거 그때 사던가 하자,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보류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볼 수 있겠죠. 근데 일단 요거는 지금 매도가 시작되긴 한 겁니다. 연기근이 25,000주를 이틀 동안 팔았다. 25,000주를 뭐 합한다고 하면은 보통 다 3일, 뭐 4일 이 정도를 합쳐야 한 25,000주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거기다 최근 또 시장 흐름도 좋지 않고 어제 같은 날이 좀 의미하는 바는 컸습니다. 왜냐?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밀렸으니까. 방어가 안 됐죠. 그전에는 시장이 아무리 밀려도 방어가 굉장히 잘 됐는데, 그래서 제가 어제를 기점으로 롯데쇼핑이 당분간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. 그래도 일단 뭐 차트는 봐야겠죠.
예. 지금 뭐 97,500원, 지금 저가가 97,000원인데 사실 뭐 97,000원이 그렇게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조금 무리가 있고, 저는 올라갈 때는 이러한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을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만, 떨어질 때는 버텨준다고 하면은 진짜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 버텨주면은 뭐 좋고, 버텨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막 놀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요 97,000원 윗구간이 딱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래 구간과 이 윗라인을 나누는 경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경계 구간을 나눈다고 했을 때 위쪽에서 놀아주는 게 좋겠죠. 시장이 밀리고 수급이 이탈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냥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기관이 매도하는 걸 받아준다고 해도 좀 이 정도 위에서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. 예. 잠깐 이탈했다가 또 바로 반등해주고. 근데 그 와중에 기관 수급이나 혹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이 다시 매수로 탈한다? 예, 그러면은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메인 주체가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어디까지 좀 밀리는지 이게 중요해요. 태양광 같은 거는 기관이 매수해주다가 기관이 매도 전환 딱 하니까 밑으로 쭉 밀렸거든요. 이런 식으로 요즘에. 예. 근데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얻으려면은,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좀 지켜주는. 그러니까 기관이 얼마 이하가 되니까 기관이 매도를 안 하네. 예, 요런 거 확인하면 되거든요. 그 가격 구간. 근데 그거를 그냥 계좌를 그대로 들고 내 평단이 10만 원인데 마이너스 뭐 9만 원 뭐 이런 구간에서 그거를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을 내가 지켜본다고 하면은, 네, 에어컨이 좀 소음이 있어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면은 계좌에 마이너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하고자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할 만한 구간에서는 대응을 하고, 그 다음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마이너스가 나도 나는 추가 매수할 비중 돈도 있고,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손실까지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밑에 내려가서 그 구간을 기다리는 건 괜찮거든요. 예. 항상 투자할 때는 리스크를 좀 생각하시는 거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비중 내 계좌에 롯데쇼핑 비중이 뭐 80% 100%인데 그거를 이게 내려가가지고 기관이 어디서 매수해 주는지 한번 기다려봐야겠다. 그러면 그때 이미 마이너스 20% 이렇게 찍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예.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죠.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확실하게 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. 혹은 어느 구간을 이탈하면은 내가 진짜 비중을 줄이겠다. 혹은 뭐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비중을 다시 좀 늘려야겠다. 예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시면은,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충분히 여러 개 준비하신 다음에 요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그때 실행해 주시면 계좌에는 뭐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크게 데미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항상 매매를 하려고 할 때 그 시나리오를 굉장히 좀 한 최소 3가지 정도는 다 대비를 하고 매수 주문을 하거든요. 예.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도움 많이 되실 거고,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은 하방의 압력이 큽니다.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. 예. 그리고 상방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바로 저항 구간에 맞고 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방 하방, 다만 하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내 계좌가 주식시장 대비 그렇게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선방할 수도 있고, 지금 시기는 버티는 시기이긴 합니다. 예, 지수 반등이 나온다고 할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극단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. 그리고 이렇게 지수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 종목이 마이너스 3% 갔다가 플러스 3% 가서 다시 본전되고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. 예. 이날은 다른 거 올랐다가 이날은 다른 거 뭐 떨어지고 또 이날은 또 다른 섹터 오르고, 그러면 이 와중에 내 종목이 이 구간에 한 번이라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에 다 해당될 수는 없거든요. 예. 특정 섹터를 위주로 지수가 올라가고 또 특정 섹터를 위주로 지수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업종이 돌아가면서 상승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수가 2400이니까 뭐 괜찮겠지, 뭐 2300이니까 2300에서 버텨주니까 괜찮겠지, 혹은 이런 식으로 그냥 지수만 보고 대응하는 거, 요거는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. 내 계좌의 마이너스는 지수는 그대로 해도 커질 수 있다. 네. 롯데쇼핑은 오늘 여기에서 좀 영상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고요. 중요한 거는 일단 어느 구간에서 지켜주는지, 일단 지금 버티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주가가 특정 구간을 좀 지지라고 하죠. 예, 저는 하방관에서 지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
어느 가격대에서 뭐 기관의 매수나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특정 가격을 지켜주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기관 수급은 오늘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, 내일 다시 매수 전환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잠깐 시장에서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돈을 갖다 쓰고 다시 사러 와줬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, 내일도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그 수급의 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이버 협의경제TV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 HRB2019로 편하게 주시고, 내가 롯데쇼핑이 비중이 좀 큰데 대응이 도저히 안 되겠다,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,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, 이런 것도 편하게 다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